자, 오늘은 이거는 집에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네, 사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 발전 요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선생님 이렇게 집에 있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적어 보았는데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세워졌나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요, 고조선이랑 다르게 고조선은 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세워졌는데 이 녀석은 철기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철기 시대는요, 보통 우리가 기원전 30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철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는 기원전 100년경입니다. 100년. 그러니까 BC 100년이죠. 우리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원전 100년이 지나고 뭐 37년, 16년 뭐 이럴 때 세워졌으니까 철기가 생산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나라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 혹은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요. 우선 이 나머지 국가들이 다 먼저 한 게 있어요. 바로 율령을 반포한다는 건데요. 이 율령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도나 뭐야 이게? 제도나 법 글씨가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 써야겠다. 제도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야 지금? 헌법이죠. 헌법.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법이 있죠. 나라가 이제 제대로 기강이 잡히려면 법이 있어야 돼. 율령이. 고조선에 어떤 법이 있었어요?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법 같은 게 제대로 세워져야 되고요. 제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또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고조선 때까지는 세금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세금을 걷기 시작하고요. 이 세금으로 무엇을 해요?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의 국방, 나라의 이제 힘을 길러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식의 세금을 쓰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는 불교를 공인하는 거, 불교를 이제 나라의 그 종교로 인정하는 것도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거에 하나의 발걸음이었어요. 왜냐? 종교가 있다는 게 백성들한테 이제 믿음을 줄 수 있고 또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불교로 이걸 이겨내자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교, 다른 나라와의 직접적인 교류나 뭐 사신을 보내서 뭐 거기에 문물을 배워온다든지 혹은 그 나라에서 뭐 어떤 제도를 배운다든지 다른 나라와 이제 뭐 관계를 맺는 것을 외교라 그러죠. 그 외교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 집권 국가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때 당시부터 우리가 왕이라는 말이 생겨나요. 왕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 이전에 고조선 때 우리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죠. 단군, 왕검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부터는 왕이라고 해요. 왜? 이제 왕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 나라의 수도, 그 중앙에 힘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을 뜻하냐? 이 왕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이라고 그러고요. 제대로 이제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었죠. 고대 국가라는 거는 이렇게 중앙 집권화를 이룬 국가의 대통령이라 왕한테 힘이 이제 모여지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나라를 중앙 집권 국가, 중앙이 수도죠. 이 수도에서 힘을 가진다, 중앙에서 집권을 한다라고 해서 중앙 집권 국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휴, 힘들어. 팔 아파 죽겠네. 자, 그리고요, 이 불교 때문에 이 불교라는 것이 또 굉장히 특징이 커요. 특히 삼국시대에는 뭐 물론 고려시대까지도 가지만 이 불교라는 것이 정말 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그걸 우리가 불교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불교 문화가 다양하게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냐? 불교하면 뭐가 떠올라요? 스님이 떠오르죠. 그리고 스님이 있는 곳이 어디야? 절이나 또 탑. 우리가 절에 가면 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불상 이런 것들, 절이나 탑이나 불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불교 문화고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이 불교 문화가 엄청나게 꽃을 피웠다. 그래서 지금 나갈 건데요. 사진 자료가 경주 분황사 모전석 탑이나 혹은 부여의 정림사주 5층 석탑, 그리고 고구려의
금동연가, 칠련명, 열애 입상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교의 문화예요. 다 이런 불교 문화들이 굉장히 꽃을 피웠고요. 그 불교 문화는 삼국의 문화를 집대성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 모든 그런 기술들, 뭐 돌을 깎는 기술이라든가 건물을 짓는 기술이라든가 불상을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집적돼 있어요. 즉 불교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삼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들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은 삼국 이제 철기 시대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중앙 집권 국가, 왕이 힘을 가지는 국가가 되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철기를 통해서 무기도 더 강해지고요. 철로 농기구, 지금까지는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기 비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철기 시대가 되면서 철로 농기구를 만들면서 농사의 효율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더 많은 생산물이 남게 되고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더 많은 쌀이나 이런 것들, 곡식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생산물도 많아지고 또 그걸로 무기도 만들고 갑옷도 만드니까 어때요? 전쟁도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국가를 더 침략하고 뭐 그런 것들 국가 간의 싸움도 커지고 실제로 삼국은 거의 전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200년간의 한강을 차지 위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싸움은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활동지를 줄 건데요. 활동지를 풀고 다음에 삼국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